이번 시간에는 캐릭터형 배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고 싶었지만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캐릭터형 배열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배우게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의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름 1개, 문자열 1개를 입력받거나 저장하려면 캐릭터형 1차원 배열이 필요하고요. 문자열 여러 개를 저장하고 싶다면, 주소가 문자열이죠. 주소 여러 개를 저장하고 싶다면 캐릭터형 2차원 배열을 써야 된다는 것 기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형 변수는 문자 딱 1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형 그레이드라고 선언을 했을 때 빈 기억 장수 1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거기에 문자 상수 1개를 초기화시키면 이 상태가 되겠죠. 앞뒤로 작은 따옴표 있는 것은 문자 상수이고요.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울 거는 문자열이라고 해서 쌍따옴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내가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찍고 싶다면, 출력하고 싶다면 printf를 쓸 때 문자 변환 명세 그리고 변수명 적으면 모니터에 A 작은 따옴표는 안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나 문자 상수야를 알려주는 거지 모니터의 앞뒤로 작은 따옴표는 붙지 않죠. 그래서 출력 결과는 문자 1개 A만 출력이 되겠고, 자, 나는 여기 그레이드에 어떤 문자를 새로 입력받고 싶어. 그렇다면 scanf 함수 쓰고,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는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레이드 기억 장소의 주소를 구할 때 앞에 ampersand 기호 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그레이드 변수에 어떤 문자 상수를 대입하고 싶다면, 그렇죠? 대입문 써서 문자 상수 B를 저장해 주면 여기에 있던 값은 지워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형 변수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제 문자열을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자, 문자열 1개를 처리하려면 캐릭터형 1차원 배열이 필요하다. 자, 방금 배운 캐릭터형 변수에는 문자 1개밖에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영어로 쓸게요. 자, H 캐릭터형 변수에는 H 문자 1개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O자, N자, G자, 빈칸, 점 이런 거 다 저장하려면 캐릭터형 변수가 수도 없이 필요하겠다. 그죠? 자, 캐릭터형 값을 여러 개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정수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것, 이런 1차원 별이 여러 개 있는 것, 2차원 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캐릭터형 변수는 문자 1개인데 캐릭터를 여러 개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형 1차원 별을 이용하면 문자열 1개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배열 이름 적고 배열 원소수 적고 배열에 들어갈 자료형 몽땅 같은 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문자만 들어가는 것.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메모리가 처음에는 1칸, 2칸, 3칸, 4칸, 5, 6, 7칸 비어있는 메모리가 확보될 텐데, 자, 메모리를 선언하자마자 곧바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썼잖아요. 여태까지. 그리고 원소의 값을 적어주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다면 원래는 배열 원소가 문자니까 이렇게 적어야 돼요. R, A, M. 자, 그런데 자, 우리 주소를 적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S, E, O, U, L부터 해서 쫙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작은 따옴표 써서 언제 하겠습니까?
너무 짜증나겠죠. 그래서 문자열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문자열 단위로 바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편하겠죠. 자, 이렇게 초기화해 주게 되면 순서대로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다음 마지막에 못 보던 문자 나오죠. 이거 일단 눈도장 찍어 둡니다. 백슬래시 0입니다. 우리 escape 시퀀스 줄바꿈 그리고 커서 왼쪽으로 이동 탭키 오늘 또 하나 추가가 되네요. 백슬래시 0. 조금 이따가 소개할게요. 일단은 눈도장만 찍어 둡니다. 자, ID 7이라고 했으니까 메모리가 분명히 문자 7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텐데 여기 하나 덜 그려졌다. 그죠? ID 6. 다시 그릴게요. 자, ID 7로 선언했기 때문에 첨자 0부터 해서 6까지 7개 칸이 생기고 여기에 순서대로 문자가 저장이 되는데 M까지 저장하고 난 뒤에 두 칸이 남죠.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것을 널 문자라고 하는데 이 널 문자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있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니다. 자, printf 함수를 역시 사용을 할 건데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 처음 써보죠? 아니다. 지난번에 한번 써봤다. 그죠? %s입니다. 문자열.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분명히 ID 7이라고 1차원별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무엇만 적었습니까? 배열명만 적었죠.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자열을 출력할 때 캐릭터형 1차원 배열이라면 배열명만 적어줘야 됩니다. 왜? 좀 이따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얘기할게요. 다음, 자, 이렇게 입력을 출력을 하게 되면 사람이라고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 나는 이제 이 ID 배열에 새로운 문자를 입력받고 싶어. 그렇다면 스캔F겠고 느낌 오죠? 역시 똑같습니다. 문자리니까 %s.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여기 배열명만 있죠? 그렇습니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출력할 때든 입력할 때든 배열명만 적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입력할 때 앞에 무엇을 붙였어요? 주소 구하기 위해서 주소 연산자 사용을 했잖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없다. 여러분이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워낙 습관이 들다 보니까 여기 and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별 말을 안 하는 거지만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 왜 없는데? 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이디가 주소여서 외웁니다. 이것은 배열명은 배열 시작 주소입니다. 아이디 자체가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and 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많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입을 하고 싶을 때 우리 아까 캐릭터 변수 같으면 좀 전에 이렇게 썼잖아요. grade는 B. 아니면 우리가 숫자 같은 거 저장할 때 sum에 0 넣었어요. 이렇게 대입문을 썼는데 문자열은 대입이 안 됩니다. 대입문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쓰려면 좀 어려운 포인터라는 걸 배워야 알 수 있고 포인트 쓰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어. 나는 id에 it's me
라고 대입하고 싶어. 오류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필요한 내용이지만 미리 얘기는 해 두는 겁니다. string copy라고 뒤에 있는 문자열을 왼쪽 배열에 복사해서 대입하시오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이 string copy 함수를 쓰려면 string.h라는 새로운 헤더 파일 추가하는 거 나오죠. 요게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음 시간을 위해서 눈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적었고요. 배열을 사용할 때 나는 특별히 이 배열 원소 한 개만 출력하고 싶어. 아니면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고 싶어. 자, 문자 한 개만 출력하려면 배열의 원소죠. 자, 우리 배열명 다음에 뭐 써주면 됩니까? 첨자 써주면 원소 한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id 0, 1, 2 뭐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r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열을 사용할 때 이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배워야 될 게 문자열을 출력하거나 입력받을 때는 무엇만 쓴다? 배열명만 쓴다.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여기 배열명 ID 역시 외워두면 좋겠어요. 배열명 ID는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주소가 뭐지? 메모리 주소, 번지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면 ID란 이 배열 이름은 배열 시작 주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데?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킨다. 이 시작 주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나 여기 가리켜. 배열명은 여기를 가리켜. 이 포인터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나중에 거의 제일 마지막에 포인터 개념 배워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은 배열명은 배열 시작 주소라서 어디를 가리킨다?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킨다까지만 기억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좀 전에 널 문자라고 했는데 이 영어에서 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슬래시 제로는 프린트F로 찍어도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빈칸이 아닙니다. 그냥 찍기는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죠. ASCII 코드값 중에 가장 빠른 코드값 0. 이 문자가 바로 널 문자예요. 그래서 escape 시퀀스로 백슬래시 다음에 무엇을 적어주면 ASCII 코드 값을 적어주면 이것이 문자가 됩니다. 우리 ASCII 코드 값 65인 거는 알파벳 A죠. 이렇게 해도 문자가 돼요. 그러니까 널 문자를 이렇게 눈으로 표시할 때 우리가 코딩할 때 문자 상수로 표시하려면 백슬래시 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널 문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적었고 이 널이 중요한 건 무엇 때문이냐? 문자열의 끝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널 문자입니다. 문자의 끝에 널이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결과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문자열 결과가 이상하다? 문자열 결과가 이상하다 할 때 일단 나 널 처리 제대로 했나? 살펴보면 한 가지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문자를 저장하려면 이 배열의 원소수를 몇 개로 저장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5라고 하면 널 저장할 장소가 없죠. 그래서 최소 몇 개? 6. 누구 때문에? 널이 한 문자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7로 넉넉하게 잡아놨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내용, 요거는 다음에 사용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배열 시작 주소다라는 것. 그리고 문자열의 끝을 표현하는데 널 문자가 사용된다. 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했는 걸 요약한 게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캐릭터형 변수를 사용해서 문자 한 개 저장하는 거 소개했고, 캐릭터형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 한 개 저장하는 방법 배웠고, 마지막으로 문자열 여러 개를 처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성씨 중에 홍, 김, 리, 한, 정 5개의 성을 배열에 저장해서 나는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주소 5개, 우리 이름 5개. 지금까지 우리는 이름 1개 정도는 저장할 수 있었어요. 캐릭터 1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근데 우리 수업 듣는 학생만 해도 수십 명. 그죠? 우리 학교 학생 수천 명일 텐데 그거 어디다 저장하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1차원 배열이 몇 개 있다, 여러 개 생기면 2차원 배열이 되고, 이런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생기면 3차원 배열이 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열 1차원 배열이 있으면 문자열 1개인데 이런 걸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문자열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캐릭터형 2차원 배열이 있으면 행 개수만큼, 행의 개수만큼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surname 5개잖아요. 그래서 행개수 5. 그러면 열개수는 어디에 사용된 거지?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5행 4열의 바둑판 구조의 표 구조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긴 성이 지금 여기는 정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다가 뭐가 붙어야 됩니까? 널 문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6이라고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고 초기화하는 거 볼래요? 좀 특이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캐릭터형 1차원 배열이었을 때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사이트 가입할 때 아이디 넣으라고 하잖아요. 어때요? 괜찮잖아요? 사람, 나 사람이야. 사람 이렇게 넣은 겁니다. 문자열 1개라서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문자열 여러 개를 초기화하잖아요. 그래서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그 안에 문자열 1차원 배열 5개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부 다 6칸씩인데 실제 문자가 4개면 2개, 3개면 뒤에 3개 이렇게 자동으로 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뒤에 건 의미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문자 뒤에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까지가 문자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둬야 되는 슬라이드가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 배열명은 뭐다? 배열 시작 주소다. 그래서 뭐?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킨다. 좀 전에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1차원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똑같습니다. 다음, 배열을 구성하는 원소. 요거요. 자, 배열을 구성하는 원소는 2차원 배열이니까 몇 행, 몇 열에 있지. 첨자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surname 4행 3열 4행 3열 적어주게 되면 문자 1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2차원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사진 찍어 둡니다. 머릿속에. 2차원 배열이니까 첨자 2개 써서 문자 1개, 구성 요소 1개를 지정해 주는 건 알겠는데 2차원 배열인데 왜 행첨자만 있고 열첨자가 없잖아요. 여기.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행첨자만 사용하면 해당 행의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문자열이 아니라 해당 행의 시작 주소예요. 배열명이 배열 시작 주소인 것처럼 행첨자만 쓰면 이 행의 시작 주소, 1만 쓰면 1행의 시작 주소.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킨다? 나는 0행을 가리키네. 나는 1행의 시작 위치, 나는 4행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네. 요 화살표 역시 포인터 개념이 됩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것을 포인터라고 얘기하죠. 배열 시작 위치를, 3행의 시작 위치를.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열첨자를 생략해도 좋다. 열첨자까지 적어주면 원소이고 생략하면 해당 행, 문자열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surname 4는 정, surname 1은 김, 문자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요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서 2차원 배열에 처리하는 거 보고 프로그램 가볼게요. 자, 나는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캐릭터 2차원 배열, 문자열 5개를 저장하고 싶어. 홍씨, 우리가 좋아하는 홍씨인가요? 홍씨, 김씨, 리씨 5개. 그리고 널까지 합쳐서 6개.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이 성 5개를 모니터에 찍고 싶은 거예요. 홍, 김, 리, 한, 정 이렇게요. 자, 이렇게 5개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자열 홍을 찍으려면 홍 첫 번째 문자를 찍고 싶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자를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surname 0이 가리키고 있죠. 행첨자만 쓰면 해당 행의 시작 위치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문자를 찍고 싶다면 뭘 찍어요? surname 0을 %s로 찍으면 홍이 나와요. 그럼 김을 찍고 싶어요? surname 1을 찍으면 되겠죠. 리씨는 surname 2, 그 다음 surname 3, 마지막 정은 surname 4를 찍으면 정이 출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5개의 성이 아니라 성씨 우리 생각보다 꽤 많을걸요. 수십 개를 출력하고 싶다면 내가 surname 0부터 30까지 printf 서너 문장을 써야 하나? 이거죠.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행첨자만 변하죠. 0에서 4까지. 그러니까 form은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자, for i는 0부터 얼마까지요? 이 5라는 것이 행개수이죠. 배열에 들어있는 문자열 개수는 행개수가 문자열 개수니까 5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안에 여기에 첨자만 바뀌잖아요. 어떻게? surname i가 바로 0부터 4까지 변하고 이 문자열은 %s로 찍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이걸 스캔F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문자를 입력하려면 스캔F로 그렇죠. 이렇게 행첨자만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앞에 and 없잖아요. 왜? 이게 바로 i행의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and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주의할 것. 그러면 우리가 2차원 별까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이 캐릭터인 1차원, 2차원 별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C 언어가 문자를 처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C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있네요. 자, 내가 여기에 문자를 직접 특별히 어떤 문자를 한 개만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니다. 자, 좀 전에 앞에서 캐릭터 1차원 별에서도 얘기했지만 string copy라는 함수를 이용해야만 문자를 대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surname 0에 홍이 들어있는데 우리 그 유명한 유진 초이 성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여기를 홍이 아니라 CHOI로 바꾸고 싶을 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바로 대입 못한다고 했죠. 이렇게 대입은 못해요. 대입연산자를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연산자 대신에 뭘 써주면 된다? 이 콤마로 줬고 string copy야 뒤에 있는 문자열을 어디에? 문자열 시작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늘 앞에는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다 했습니다. 자, 일단 쉽게 surname 0은 첫 번째 문자를 가리켜. 근데 나는 첫 번째 문자열에 다른 내용을 대입하고 싶어. 첫 번째 문자열 surname에 다른 문자열을 대입하고 싶어.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성에는 현 넣고 싶어. surname 1이 두 번째 문자열이잖아요. 여기 시작 위치, 그러니까 현 저장해 주세요 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배열 원소 한 개를 출력하고 싶은데 자, 복잡해졌네요. 자, 문자 한 개니까 %C 이고 여기 우리 첨자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이렇게 가죠. 그래서 0행, 0, 1, 2, 3, 4 차례대로 H, O, N, G, H, O, N, G 4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 O라는 문장이 있었더라도 널은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로 출력되는 결과는 HONG만 출력이 됩니다. 출력 결과. 자,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가 길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다 적어서 출력을 해요? 줄여서 쓰면 되겠죠. 뭐만 변한다? 여기만 변한다? 폼은 쓰나? 폼은 또 안 써도 됩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이렇게요. 행첨자만 써주면 문자열이 되더라.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지금 소개한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꼭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잡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내가 이해했다 안 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남녀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성별을 출력하는 겁니다. 일단 출력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뒷자리 이 사람은 3이니까 남자, 4니까 여자, 1이니까 남자, 2니까 여자.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만입니다. 자, 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를 어디에 저장하지? 이거 정수 5개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00 이렇게 시작하죠. 2000년 11월 3일. 자, 앞에 숫자가 0으로 시작하면 컴파일러가 정수로 인식합니까? 그냥 10진수 정수로 인식합니까? 8진수로 인식합니까? 8진수로 인식하죠. 그래서 00이 12032 1103이 아니고 더 작은 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00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C 언어에서. 그러면 나는 001103 좀 요 뒤에 3이죠. 3214542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려면 이것을 각각 문자의 모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형 배열에 저장하는 겁니다. 만일 주민등록번호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을 넣고 싶다면 그때는 무조건이죠. 하이픈은 숫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문자열에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열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형 2차원 배열 5행, 그죠? 5행이고 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숫자 7개. 사실 우리는 숫자 아닙니다. 문자 7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이라면 숫자 7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거기다가 널까지 합쳐야 되니까 어떻게 선언해야 되겠다? 캐릭터형 2차원별인데 문자열은 총 5개가 필요하고 각 문자열마다 8개 칸이 필요해 이겠습니다. 자, 좀 전에 2000년대의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열에 저장해야 된다 했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수형으로 저장해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왜 정수형을 저장하지 않느냐면은 자, 남녀 성별을 구분해낼 때 우리가 뭘로 구분해내요? 이 첫 번째 숫자로 구분해내죠. 자, 만일 이렇게 통째로 정수로 저장을 했다면 이 3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으로 나누어서 몫이 3이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문자열로 저장한다면 얘요, 얘. 얘 뭐가 됩니까? ID 0행의 열첨자 0인 거죠. 얘가 3이면 남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누고 몫을 구하고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얼핏 보면 숫자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러 지금처럼 캐릭터형 배열에 저장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무엇? 캐릭터형 2차원 배열에 저장한다. 알아냈고 다음 자, 성별을 구분해야 되는데 성별 구분하는 게 조금 복잡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자 1900년대 같으면 이 뒷자리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예요.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3이면 남자, 4면 여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서 1이냐 3이냐 2냐 4냐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ID 배열의 I행, 이 I행이 0부터 4까지겠죠. 0행, 1행, 2행, 3행, 4행 각 행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냐 물어볼 때 자, 예를 들면 ID 00 해볼게요. 00이 1이면 남자라고 나는 적고 싶어. 아주 코딩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왜요? ID 00에 들어있는 것은 숫자 3입니까? 문자 3입니까? 문자입니다. 이거는 문자인데 얘는요?
숫자잖아요. 당연히 비교 대상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해야 된다? 문자 1이거나 문자 3이거나 문자 상수와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말? 다시 한번 적으면 첫 번째 사람의 성별이 남자인지 알고 싶다면 1이거나 아이디 0, 0이 3이라면 누굽니까? 남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숫자 1이 아니라 문자 1이라는 것 꼭 기억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코딩해야 되니까. 자, 여기 코드를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5개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지고서 처리하는 거니까 몇 번 비교한다? n번. 그렇다면 n은 5로 정의해야 되겠죠? 자, 무엇을 반복합니까? 1 찍고 2 찍고 줄바꿈 찍고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i행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뭐부터 찍습니까? i행에 들어있는 주민번호 뒷자리 문자열을 출력하고 그 다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을 찍고 3이거나 4이면 열을 찍고 그리고 여기 뒤에 내가 번호를 안 썼습니다만은 3에서 줄바꿈 찍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각자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